네, 이번 시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관광과 사회, 문화적 측면의 관계, 즉 사회 측면의 관계. 우리 교재에서는 사회 측면의 관계, 관광 시기, 확대 사회 외부 효과, 그리고 사회 형평 실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앞서서 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처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아무래도 대두될 수가 있고 이게 긍정적일까 저게 부정적일까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미 충분하게 그게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사회, 그죠? 지역사회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즉 다시 말해서 관광사업이 발전하게 되면 지역사회 다양하게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지역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교육기회가 확대가 되고 여성이 사회 진출 효과가 일어나고 역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이 되면서 취업기획 확대가 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하나하나 교육기회가 확대가 된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가 하나 더 생기고, 그죠? 학교가 하나 더 생기고, 그 다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여성, 맞벌이고,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식 시장, 외식 문화 시장, 그리고 간편 가정식, HMR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홈 리플레이스,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해고 간편 가정식. 아무래도 엄마가 일을 하다가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효과가 있다가 보니까 조금 더 집안에서 살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빠가 살림하는 경우도 있다. 아빠가 살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되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 교육적인 효과는 뭐냐?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 우리가 모든 인터넷으로 뭐 검색만 하면 다 알 수가 있고 블로그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통한 교육적 기능이 요구되고 관광은 선진 체험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보다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린이를 갖다 놓은 건 뭐냐면 우리 EQ, IQ, GQ 생각나십니까? EQ, IQ, GQ. 그래서 엄마들이 이전에 엄마들은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이랬는데 요즘은 만져라, 막 건드리지 마세요, 애 기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좀 긍정 부정적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 유치원에서 감자 캐기, 고구마 파기, 방울토마토 따기, 딸기 따기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대가 그런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온 세대다. 그런 지식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 유입이 되고 전통 문화 복원도 된다. 그지? 한민족 문화는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또 한 세대, 우리가 이런 지금 올드한 세대에서 버리지 않고 이 전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또,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념,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템플스테이 앉아서 수련하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따분하고 힘들고 하면 하지를 않겠죠. 이런 영향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꽤 많이 있다. 자, 다음은 그것도 국가 간의 지역 간의 교류로 인해서 서로 상대 문화를 이해하고, 그죠? 뉴질랜드의 뭐 마오리족은 서로의 코를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또는 포옹을 하기도 하고 아메리칸 문화 우리가 충분히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고 그다음 부정적인 효과는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문화유적의 효과. 오늘날 서구 국가들이 새로운 개발도상국 문화의 풍부함을 인정함으로써 위협국이 된다. 자, 이전의 서구 국가들이 이미 이렇게 공원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도 집만 무작정 건물만 푹쑥쑥 올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문화의 풍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유적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게 전통 문화를 상실한다는 거죠. 관광산업 발전에 기존의 전통 문화를 바꾸고 우리가 이것만 그냥 숭배하고 살아왔으면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올드하게 흘러갔으면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이제 이전에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 이보죠? 이게 뭐냐 이러면 왕관, 뭐 먹구리, 헤드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전공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한심하게 느낄까 또는 얼마나 답답하게 느낄까 이런 문화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60대 70대 분들에게 지금은 젊은 층도 K-팝, K-트롯, 트롯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트롯 하면 젊은 친구들도 트롯을 많이 이해하고 따라 부르고 하게 되는데 K-팝이 한참 떴을 때 트롯이 뜨기 전에 K-팝 문화가 있었을 때 이런 문화 충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문화 충돌.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지배하는 거죠. 아무래도 청소년 문화가 이전에는 약했는데 K-팝이 훨씬 강하고 누구나 다 외국인들도 K-팝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트롯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은 사회 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 이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보시다시피 사회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이 있다. 사회적 측면은 아무래도 사회 갈등, 비대칭이 되고 사회 규범 이거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규범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규제를 당하게 되고 가족 구조 분화가 돼. 왜? 이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대가족 문화였으면 지금은 핵가족 문화로 점점 바뀌고 커뮤니티가 붕괴된다. 대가족 문화에서 일어났던 커뮤니티가 붕괴되면서 소수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전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국제 관광 목적지 여성의 매춘 문제 이런 것들도 국제 관광이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나 외국에서는 합법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음은 사회와 노동 구조 파기. 국제 관광객에 대한 테러리즘의 위협 정도. 우리가 나갔을 때, 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유학생들이나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자국민들 그쪽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다. 다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문화가 충돌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 문화와 그죠?
아무리 그래도 강한 문화 밑에 약한 문화가 치이는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문화 충돌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상품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전통 제품을 갖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좀 뭔가를 가미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 그리고 고유의 정체성을 조금씩 상실하게 된다. 또 하나는 원주민 생활 양식 변형 왜곡 현상이 따른다. 이거는 왜곡 현상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에 이러이러한 현상으로 아침 먹고 숙육 먹고 물 마시고 이랬는데 이제는 먹고 나면 커피 마시고 먹고 나면 티 마시고 이런 문화의 양식이 변화된다. 그리고 문화 파괴, 문화 말살. 우리가 가지고 문화 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살시킨다. 이런 것. 문화 파괴. 문화 파괴 제1주범은 자국의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게 문화 파괴의 제1순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 예술과 공예가 변한다. 전통 예술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이전에 전통 문화들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캐주얼화되어가고 세미화되어간다. 한복도 그러죠. 우리가 옛날 전통 한복이 아니라 세미 또는 캐주얼 한복으로 바꾸어서 또 일부 찬성하는 면에서는 어, 완전 전통은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면 그게 뭐냐. 조금, 캐주얼하게 세미로 바꾸어서 자주 입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장단점들로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문화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화 접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히스카가 문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믹스돼 가지고 새로운 그러다 나타나는 이 문화는 또 젊은 층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문화로 발전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고 이 하나는 또 전통 개성을 이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 전통 개성을 이어가기도 한다. 자, 다음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환경적인 측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이 있겠죠. 긍정, 부정으로 봅니다. 그럼 아울러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건 긍정적인 좋은 점을 설명드린다.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문화적 명소, 가 부흥한다는 거죠. 많이 찾아오니까 고객들이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곳들을 찾는다. 뉴욕 자유의 여신사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그리고 63빌딩 롯데 엘타워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또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고층 빌딩으로 불렸다. 그럼 이게 이제 엘타워에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서 엘타워가 최고의 탑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뭐 예루살렘 성기라든지 이런 베르사체 궁전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오니까 관광객들로부터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많이 찾아오면 여기가 쓰레기로 지저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개선에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환경 개선에. 그래서 보면 자연주의라든지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주변을 깨끗하게 일구어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데 여기가 그죠? 황폐화가 되어 있다, 황무지가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여기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는 뭘까?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SOC, 큰 부분에서 보면 SOC, 사회 간접자본, 고객들이,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땅을 파헤쳐야 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환경이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면 여기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광경들을 하나 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또 이런 자연적인 문제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것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거는 유조선이 바다에서 자초되어서 검은 기름이 쭉 나왔을 때 얘가 이런 것들로서 파괴가 된다. 얘가 이럴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막 날아다녀야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멧돼지는 조금 잡아줘야 되겠죠.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것도 있고 그나마 얘네들이 있어서 다른 것들 먹이 사슬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은 되는데 개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겠죠.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 그러면 생태계만 파괴되는 거, 환경과 자연과 생태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폐기물이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에서 제일 많은 8, 90%를 차지하는 게 뭐? 플라스틱, 비닐루. 그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연 경관, 환경이 조금 그나마 괜찮고 유지되는 곳에 좀 어색한 곳에는 가면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슬과 이런 PT 그리고 이슬에 안주가 될 만한 치킨들 이런 것들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뭐 폐기물이 증가된다고 그러면 우리 또 잘하죠. 자원봉사 해가지고 또 쓰레기 주스러 갑시다 해서 한번 주스면 되는데 요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공해와 교통 문제가 야기된다. 그죠? 이런 거는 뭐 차가 많이 뭐 정체가 되다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대기 질이 좋아졌고 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많이 나돌아다니지 않고 이러니까 대기질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 소음 문제. 그죠? 제가 지금 김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김포에 여러분들이 김포 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동계, 여름에 다니는 길이 있고 하계로 해서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 동계와 하계를 벗어나는 거주지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여기에 비행기 길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항공사로부터 1년에 15만 원 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만 원이면 여름에 그 타임에 한 두 달 에어컨 틀고 하는 시점에 그 비용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 지인이 요 부분에 사는데 요 정도에 사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공항공사에 이야기를 하면 공항공사에 나와서 데시벨을 체크를 한답니다. 소음도를 체크하는데 뭐 1이든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낮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관광지 보존 사례를 보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순천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서 크게 매스컴에서 떴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잘 가꾸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꼴뚱이나 이렇게 순천만의 생태계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태계들을 유지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오염되지 않은 이런 자연생태공원들을 가지고 있다. 자연생태공원들을 보존하고 있고
다음은 마오베이라고 해서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내줬을 때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국내 사례만 하는데 국내 사례만 할 게 아니라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가지고 국내 해외 자료를 조사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은 뭐 앞서 우리 환경 앞에 정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는 정치, 사회, 경제, 사회, 정치, 환경인데 정치, 사회, 문화는 같이 묶어 다니기 때문에 정치를 뒤쪽으로 뺐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광과 정치 측면과의 관계를 보시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학이든 인문이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가 정치인들을 매번 욕하지만 그분들도 업이 정치다가 보니까 보는 데서는 1818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데서는 너나 나나 히히거리고 웃고 즐기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에 내가 속한 당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루트 계산도 해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도 해야 되고 간혹가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이렇게 썩소도 지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치가 불안한 국가에는 되게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죠.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국민들을 자유속박하게 된다.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을 압박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위험하니까 안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북한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 한 방 쏘았다 이러면 다음날 되면 이게 돼서 매스컴이 북한에 있는 형들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쏘았다 이러면 그죠? 안 옵니다. 전쟁 난 줄 알고. 정치가 불안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삶의 질이 하락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매력적인 관광 상품들이 뭐 매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렇게 흔하게 밝아오는 이런 매력지 관광 상품들이 이렇게 매력을 상실해서 암흑 시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암흑 시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치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 정치 안정을 가져오다 보면 이렇게 조그마하고 서강이 내일에 또 해가 뜨게 마련이다. 내일에 해가 뜨게 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트를 막 날려주고 내일도 더 좋은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치적이 불안정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국민들에게 해외 나갈 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해외 여행 경보 단계를 제공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는 여행 금지 단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신변 안전 유의하고 가지 마라 하면 꼭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볼까요? 세계적 평화 유지 이 아저씨들이 있을 때는 꽤 있었죠. 이 2세대가 일어났을 때도 또 조금 반짝했는데 그죠? 반짝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국제 관광자가 증가했죠. 우리 남북이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개성공단, 그죠? 개성공단도 많이 되었다.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정치 협력도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보내고 관광 목적국으로서 또 플러스 목적국에서 우리가 많이 제3국에 둘이서 많이 이어지고 잘 이끌어가면 제3국으로부터 또 많은 것들을 협력 관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협력 관계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은 국가 간에 또 뭐가 유지가 되냐면 관계 개선이 유지가 됩니다. 관계 개선이 유지가 되었을 때 외교 정책에 플러스가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간 협력과 민간, 정부 플러스 민간의 협력이 되면 국가와 민족 간의 국제적인 협동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국가 수교를 맺게 되고 그 수교가 맺게 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유지해야 될 게 관광행정기구 조직을 다시 크게 개편한다. 그리고 관광기업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협정 체결을 하게 되면 관광기업이 생겨난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그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성격된 거죠. 이런 성격이 되면 되게 이 조직과 기구에 있어서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막강해지고 지금도 잘 해가 오고 있는데 청으로 성격되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관광기업이 되면 상호 이거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 부분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협력 정지인과 관광 협력 부분이 일어나면 자국의 수송 협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 몇 회 운항,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주 1회 운항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지역도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자국의 입장들로서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전쟁, 테러죠. 여기 들어갈 건 전쟁, 테러로 인한 국제 질서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관광이 감소가 되는 거다. 국제 관광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간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유지가 해야 되는데 단절이 된다.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면 한중 역사적 교류에 있어서 선진시대 개막을 하게 되고 아시아 반도 대만과 국교 수립에서 대만과 국교 단절, 그리고 이 국교가 단절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만 관광자가 많이 감소하게 되죠.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간 정치 협력 관계의 저해 요인으로는 뭐냐면 국제 관광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두컴컴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조약을 조금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불평등한 항공운송 협정 체결을 되고 그러다 보면 항공운송 운영에 관한 각국 협정을 맺어야 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잘 뜨는데 상호 협력과 평등하게 체결, 힘의 원리로서 늘어난다. 그래서 불평등하게 된다는 거죠. 기우뚱. 그러다 보면 관광 목적국과 수용국 관광자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몇 명만 하루에 몇 명만 들어와 그리고 하루에 몇 명만 들어오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 배분상의 적정화를 한번 보겠다. 관광 공급은 적정하게 배분, 그리고 수급,
수요 공급이죠. 불균형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의 공급은 과부족 의미를 하고 수급상 불균형이 일어나는 건 관광 수요에 일시적으로 집중으로 인해서 수용력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다면 시간적, 공간적, 용상 집중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내 공간적 이용 밀도 차이에 따라 관광활동 경험의 질 차이가 되게 되고 관광 수급은 불균형으로 발생된 관광포화, 불포화 등으로 관광 경험질을 낮게 하는 원인으로서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수가 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은 관광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이건 잠깐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